이번 자료 말이야. 주요 계산과 리스크 검토를 누가 했나?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길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과장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했다고 말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애매하게 넘기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이어서 사연 시작합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이 끝난 다음 날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만들고 있었고 프린터는 계속 종이를 뱉어냈으며 탕비실에서는 누군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전략기획팀에서 중요한 회의의 얼굴은 늘 백승재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앞에 섰고 임원들에게 보고했고 회장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뒤에서 자료를 만들고 질문이 나오면 작은 목소리로 답을 보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조는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마치 당연한 질서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그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백승재 팀장님이 아니라 강도윤 과장님을 직접 찾았습니다. 회장님도 남은 질의는 강도윤 과장님이 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강도윤 과장님의 답변 덕분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사실은 사무실 안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복사기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바이어가 강 과장님을 직접 찾았다면서요? 다른 직원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백 팀장님 표정 완전 굳었다던데요. 근데 솔직히 자료는 강 과장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한 직원도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곳이 회사였습니다. 특히 그 사실이 누군가의 권력을 건드릴 때는 더 그랬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척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셨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주목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신에게 쏟아진 시선이 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뒤에서만 일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세워져도 기뻐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닌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바로 그 마음을 너무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백승재 팀장님은 출근하자마자 평소보다 큰 소리로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잠깐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도 조용히 수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바이어 질의가 예상보다 세부적으로 들어왔고
강 과장님이 실무 답변을 잘해주신 건 맞습니다. 그 점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백 팀장님의 목소리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개인이 튀는 자리가 아닙니다. 팀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제처럼 실무자가 앞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풀어버리면 협상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수첩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일부러 과장님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 역할을 바깥에 드러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누가 자료를 만들었느냐, 누가 계산했느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팀장 중심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이서연 대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백 팀장님은 그제야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과장님, 네. 어제 답변은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질문을 넘긴 범위 안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어가 직접 물어본다고 해서 전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계약 검토에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조용했지만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판단을 짧게 말하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앞으로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눌러 참는 침묵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말로 소모되지 않겠다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백승재 팀장님도 그것을 느꼈는지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회장님께 중간 보고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보고자는 저입니다. 강 과장님은 그날 오전에 평택 공장으로 내려가 주세요. 회의실 안에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택 공장 말씀이십니까? 네. 바이어가 생산 안정성 자료를 요구했으니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 과장님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보고에 제가 배석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해외 영업본부에서는 어제 회의 직후 다음 보고에도 강도윤 과장님이 참석해 질의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미리 준비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황이 바뀌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에는 제가 들어가서 정리하면 됩니다. 평택 공장 자료는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백승재 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 보고에 들어가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실무자는 실무자 역할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은 명백한 선긋기였습니다. 회장님이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자 백승재 팀장님은 다시 그분을 회의실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을 때마다 강도윤 과장님은 갑자기 지방 공장으로 보내졌고 거래처 미팅 시간에 맞춰 다른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손가락으로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과장님이 물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현장 확인은 하겠습니다. 다만 회장님 보고에는 제가 배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어 측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제가 답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과장님, 네. 지금 제 지시에 이견을 내시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에 이견을 낸다는 표현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곧 조직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백승재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견이 아니라 계약 리스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참 잘하시네요. 그는 더 이상 회의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은 평택 공장 출장 준비하세요. 보고 배석권은 제가 위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백승재 팀장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강도윤 과장님이 실수해서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사무실로 돌아와 출장 신청서를 열었습니다. 평택 공장, 당일치기 일정이었습니다. 오전에 내려가면 회장님 보고 시간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제였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정말 가실 거예요? 강도윤 과장님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회장님 보고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서연 대리, 네. 뻔하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회장님도 과장님 찾으셨고 바이어도 과장님 찾았고요.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진실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러냐고 할 겁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억울함보다 말투를 먼저 평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조용히 말했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보였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대리님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해요. 강도윤 과장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출장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원래 회장님 보고 배석 공문이 있었는지, 평택 자료가 이미 확인된 자료인지요. 다 남겨야 해요. 강도윤 과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과장님이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게 해야죠.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라지지 않게 해야죠. 아마 그 말은 그분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평생 싸우기보다 버티는 쪽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틴다는 것이 꼭 사라지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더라도 자신이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강도윤 과장님의 인사 기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두꺼운 파일을 한 장씩 넘기고 계셨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의 입사 연도, 부서 이동 기록, 평가표, 승진 심사 결과, 주요 프로젝트 참여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했습니다. 성실함, 실무 역량, 책임감, 안정적인 업무 수행. 그런 문장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참여 내역에는 굵직한 성과가 적혀 있었지만 승진 심사 결과에는 늘 비슷한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직 내 가시성 부족, 리더십 검증 부족,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완 필요. 회장님은 그 문장들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리더십 검증 부족이라. 회장님은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참여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 성과 보고에는 백승재 팀장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만 실무 참여 기록에는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도 같았습니다. 성과 보고의 얼굴은 백승재, 실제 분석과 실행의 이름은 강도윤.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료를 덮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물으셨습니다. 이 정도 성과가 있는데 왜 승진해서 계속 빠졌나?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가상으로는 팀장급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평가했나? 최근 5년은 대부분 백승재 팀장 평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백승재가 평가하고 백승재 이름으로 성과가 올라갔다는 말인가? 비서실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한 팀장의 부정직함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지워왔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과를 만든 사람은 뒤에 남고 보고를 가져간 사람이 평가권까지 쥐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강도윤 과장님은 매번 같은 이유로 밀려났습니다. 가시성이 부족하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말 부족했던 것은 강도윤 과장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번 금요일 보고에 강도윤 과장도 들어오나? 비서실장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해외 영업본부 공문에는 배석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니? 방금 전략기획팀에서 일정 변경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평택 공장 현장 확인 출장으로 빠지고 백승재 팀장이 단독 보고하는 것으로 조정 요청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요청했나? 백승재 팀장입니다. 회장실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장 사유는 바이어 추가질의 대비 생산 안정성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있지 않나? 비서실장은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네. 지난주 강도윤 과장이 작성한 평택 공장 생산 안정성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제야 분명히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강도윤 과장님을 중요한 자리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지시하셨습니다. 금요일 보고 일정 그대로 둬. 강도윤 과장 반드시 참석시키고
평택 출장은 보류시켜 전략기획팀에 바로 전달할까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전달하지 마.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승재가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단순히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승재 팀장이 강도윤 과장님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제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보고 체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백승재 팀장님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는 회장님 보고 자료를 혼자 정리하겠다며 팀원들에게 각자 필요한 부분만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강도윤 과장님에게는 평택 공장 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금요일 오전 7시 차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생산본부에는 제가 얘기해 두겠습니다. 보고 배석권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겁니까? 강도윤 과장님이 조용히 묻자 백승재 팀장님은 짧게 웃었습니다.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회장님 보고는 제가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현장 확인 다녀오세요. 회장실에서 별도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백승재 팀장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 과장님, 요즘 회장실 이야기를 자주 하시네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바이어가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강도윤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 팀장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오래 다니셨으니 더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주목받았다고 갑자기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욕심내면 그동안 쌓아온 것도 잃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에게 계속 참아야 잃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이 사실은 빼앗긴 것들 뿐인데도 그것마저 잃을까봐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욕심낸 적 없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본인 자리에서요. 본인 자리. 그 말은 강도윤 과장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늘 뒤쪽이었습니다. 회의실 맨 끝자리, 보고서, 작성자 칸 바깥, 회의록에서 지워진 줄 사이, 남이 박수받는 장면의 주변부. 백승재 팀장님은 그 자리가 강도윤 과장님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과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노트북을 닫지 못하셨습니다. 출장 준비 자료와 회장님 보고 보완 자료를 동시에 만들고 계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일은 두 갈래로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분을 회의에서 빼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그런 과장님을 보다 못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장님 보고 자료 쪽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장 자료만 보세요. 서연 대리도 일이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도윤 과장님이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과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과장님이 만든 걸 과장님이 만든 거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강도윤 과장님은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셨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표지 작성자 칸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백승재 팀장님의 이름이 들어갔을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성자 칸에 이렇게 입력하셨습니다. 전략기획팀 강도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도윤 과장님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한 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지우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한 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는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님에게 전략기획팀에서 변경 요청한 일정표와 함께 강도윤 과장님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 일부를 정리해 올렸습니다. 회장님은 그중 한 파일에서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재편 실행안. 파일 작성자 강도윤. 최종 보고자 백승재. 다음 파일도 같았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전략. 파일 작성자 강도윤. 최종 보고자 백승재. 또 다음 파일도 같았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품질 클레임 회복안. 파일 작성자 강도윤. 최종 보고자 백승재.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군.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밤의 회사 건물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남기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보고 때 백승재 팀장에게 직접 물어보겠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은 자료를 덮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과들이 정말 자기 것인지. 그 시각 백승재 팀장님은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을 평택 공장으로 보내면 회장님 보고는 다시 자신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바이어 미팅에서 잠시 흔들렸던 분위기도 금요일 보고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그의 일정 변경 요청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이 적힌 원본 파일들이 이미 회장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강도윤 과장님이 처음으로 자기 보고서 작성자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을요. 작은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작성자 칸에 이름 하나 적은 것, 출장 일정 하나 조정하려 한 것, 회의에서 몇 마디 더 답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지워진 사람에게 이름을 되찾는 일은 아주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공을 훔쳐온 사람에게 그 작은 이름 하나는 가장 두려운 증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강도윤 과장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직 사무실 불도 다 켜지기 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청소 직원이 먼지를 털어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기 자리로 가서 낡은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모니터가 꺼진 검은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은 원래 평택 공장으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오전 7시 차량을 타고 내려가 생산 안정성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확인한 자료였고 회장님 보고에도 강도윤 과장님의 배석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었지만 백 팀장님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20분 강도윤 과장님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장실 비서실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금일 회장 보고 참석 요청. 메일 내용도 길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께서는 금일 오전 10시 회장 보고에 반드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공장 현장 확인 일정은 보류되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셨습니다. 반드시 배석, 일정 보류. 그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생활 24년 동안 회장실에서 직접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답장을 쓰려다가 한참 멈추셨습니다. 어떤 말로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한 이서연 대리님은 가장 먼저 과장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메일 받으셨어요?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서연 대리님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난밤까지 혹시 백승재 팀장님의 일정 조정이 그대로 통과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보고가 다시 백 팀장님 혼자만의 무대가 되면 어제까지 드러난 진실이 또 흐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쉽게 웃지 못하셨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서연 대리님의 말에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백승재 팀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과장님이 아직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자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강 과장님. 네, 팀장님. 평택 안 내려가셨습니까?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회장실에서 일정 보류 메일이 왔습니다. 오늘 회장님 보고에 배석하라는 지시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리로 가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같은 메일이 자신에게도 참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는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산 안정성 자료가 아직 더 필요한데. 강도윤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 과장님, 회장님 보고에서는 제가 주로 말합니다. 과장님은 질문이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만 답하세요. 괜히 자료 작성자니 뭐니 그런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처럼 바이어 앞에서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내부 보고입니다. 더더욱 메시지를 맞춰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백승재 팀장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도윤 과장님의 침묵이 예전처럼
완전히 순종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 팀장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장님이 어제 회의에 대해 물으시면 팀 전체가 준비했고 제가 총괄했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백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팀장님이 총괄하신 것은 맞습니다. 백 팀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요 계산과 리스크 검토는 제가 했습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예전에 강도윤 과장님이라면 굳이 덧붙이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 과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을 구분하려는 것뿐입니다. 사실을 구분한다? 백승재 팀장님은 낮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보고 체계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강 과장님이 아무리 실무를 많이 하셨어도 그걸 위해 어떻게 전달할지는 팀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보고 체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체계 지켜주세요. 백승재 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분명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셨습니다. 화면에는 전날 작성작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 회장 보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 장소는 일반 회의실이 아니라 임원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벽면은 짙은 나무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참석자 이름표와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리 앞에는 물 한 잔과 펜 하나가 단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발표자 자리 쪽에 섰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 재무담당 임원, 생산본부장 박진구 전무님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연스럽게 뒤쪽 배석자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 회장님 지시로 앞쪽 배석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네.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은 백승재 팀장님 옆자리, 발표 화면이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다시 과장님에게 향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걸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앞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맨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한 자리 하나가 그날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곧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표정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눈빛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참석자들을 한 번씩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강도윤 과장님에게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앉지.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준비한 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난 해외 바이어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공급 계약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향후 협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자료는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제목도 분명했고 그래프도 보기 좋았습니다. 백 팀장님은 어제의 불안을 지우려는 듯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바이어 측은 당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물류 거점 다변화와 공장별 생산 배분 방식에 대해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중간에 질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발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확인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 둘째, 원가 절감 구조의 신뢰성. 셋째, 계약 조건 조정의 유연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협상안을 정리했습니다. 발표는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발표 자체보다 회장님의 반응을 더 살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승재 팀장님이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몇몇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도윤 과장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앉아 자료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물류 리스크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기와 항만 적체가 겹칠 경우에는 대체 항로를 활용해 평균 납기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때 회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최소화한다는 게 며칠인가? 백승재 팀장님은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이었지만 숫자를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일에서 5일 사이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자료를 내려다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제 바이어 미팅에서는 최악의 경우 5.8일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회장님. 세부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오늘 보고에는 3일에서 5일이라고 되어 있나? 보고용으로는 핵심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용이면 숫자가 달라져도 되나?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을 찾았습니다.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표현을 간결하게 한 것입니다. 회장님은 더 묻지 않고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과장. 강도윤 과장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실제 최악의 경우 납기 지연 폭이 얼마인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과장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기 지연과 항만 적체, 환적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평균 5.8일입니다. 다만 그 경우 국내 시공장에서 긴급 물량 12%를 보완 생산하는 조건을 넣으면 실제 납품 지연은 3일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일에서 5일이라고 표현하면 리스크 대응 조건이 빠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 그 짧은 대답 뒤에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가 뭉뚱그려 말한 부분을 강도윤 과장님이 정확히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회장님은 다시 자료를 넘기셨습니다. 다음, 원자재 가격 상승 조건. 백승재 팀장님은 급히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바이어 측과 단가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일정 수준이 얼마인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8%라고 하지 않았나? 또다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내부 기준상으로는 8%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도 8%라고 써야지. 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나?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은 차분히 물으셨습니다. 협상 여지와 기준 부재는 다르네. 백승재 팀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강도윤 과장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 과장,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 강도윤 과장님은 자료를 한 장 넘기고 답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원자재 가격 변동률과 환율 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 원자재 상승만으로 단가 조정을 요구하면 바이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률 8% 이상, 환율 변동률 5% 이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협의를 시작하는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그 아래 구간은 내부 원가 절감과 생산 배분 조정으로 흡수 가능합니다. 회장님은 이번에도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명확하군. 그 한마디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승재 팀장님에게는 날카로운 비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회장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누가 내용을 알고 있고 누가 포장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백승재 팀장님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화면을 넘겼지만 이제는 회장님이 어느 부분에서 질문할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강도윤 과장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질문이 오면 짧고 정확하게 답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차이가 더욱 선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회장님은 자료집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참석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백 팀장. 백승재 팀장님은 곧바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네, 회장님. 이 자료 백 팀장이 직접 만든 건가? 그 질문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멈칫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총괄이 아니라 직접 만들었느냐고 물었네. 백승재 팀장님의 목골대가 움직였습니다. 전체 방향과 핵심 전략은 제가 잡았고 세부 실무는 팀원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팀원들 중 누가 했나? 백승재 팀장님은 잠시 강도윤 과장님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셨습니다. 강 과장이 비롯해서가 아니라 강 과장이 한 것 아닌가?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도 놀란 듯 회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보고서 작성자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억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조직 업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향을 잡고 강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원인가? 백승재 팀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번에는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과장. 네, 회장님. 이번 자료의 주요 계산과 리스크 검토를 누가 했나?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길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과장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했다고 말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애매하게 넘기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지난 몇 년간의 침묵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더 무거웠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항의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보고서 작성도 강 과장이 했나? 강도윤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초안과 주요 분석, 실행안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최종 발표 형식과 일부 표현은 팀장님께서 조정하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일반적인 팀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만들고 팀장이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고서 작성자에는 백 팀장 이름만 있나? 백승재 팀장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강 과장 이름은 없나?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애써 대답을 찾았습니다. 보고 최계상 팀장 명의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회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반적이라는 말로 너무 많은 것을 덮고 있군. 그 한마디에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료집을 천천히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도 백 팀장이 보고했지? 백승재 팀장님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프로젝트도? 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전략도? 네, 회장님.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자료들도 강 과장이 만들었나? 백승재 팀장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 강도윤 과장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장님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도 팀 차원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준비해온 별도 파일을 회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그 파일을 열어 몇 장을 넘기셨습니다. 여기 원본 작성자 기록에는 강도윤 과장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원본 작성자는 실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의사결정은 회장님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방향성을 묻는 게 아닐세. 반복해서 묻고 있네. 누가 실제로 만들었느냐고.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더 이상 자료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굳은 얼굴로 백승재 팀장님을 보고 있었고 해외 영업본부장은 불편한 듯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강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그 말에 담긴 모호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여한 부분이 많다. 그는 낮게 반복했습니다. 회사는 1,000억 이상의 이익이 걸린 전략을 보고받으면서 실제로 그 전략을 만든 사람을 기여한 부분이 많은 실무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군. 그 말은 회의실 안에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백승재 팀장님만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한 사람의 노동을 어떻게 대했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슬픔이 함께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워진 이름이 드디어 불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여기까지 하지. 백승재 팀장님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향후 협상 일정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강 과장에게 직접 받겠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과장, 오후에 비서실 통해 별도 보고 시간 잡게. 이번 계약의 실행 리스크와 협상 기준을 직접 설명하게. 강도윤 과장님은 놀란 듯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회의는 이미 그의 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료를 챙기려 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갑자기 빛 아래 놓일 때 생기는 떨림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다 강도윤 과장님 옆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오늘 아주 잘하셨네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팀 분위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물으신 것에 답했습니다. 그 답 하나로 많은 게 복잡해질 겁니다. 복잡했던 건 원래부터였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처음으로 아주 짧게 덧붙이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과장님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뒷모습을 굳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보고에서 백승재 팀장님이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 강도윤 과장님이 별도 보고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 회장님이 과거 프로젝트 자료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분위기는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한 만년과장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회사의 중요한 성과들을 실제로 만들어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과장님 자리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강도윤 과장님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과장님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과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름이 나왔는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빼앗긴 사람에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통쾌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날들, 삼켰던 억울함, 가족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했던 밤들, 자기 이름을 지우며 저장했던 수많은 파일들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기쁨이면서도 상처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오후 별도 보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리스크 및 협상 기준 보고, 작성자 전략기획팀 강도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이서연 대리님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온 당연함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강도윤 과장님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자료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이서연 대리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잘 다녀오세요.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시각 백승재 팀장님은 자신의 방에서 블라인드를 내린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투는 급했습니다. 인사팀 쪽에 확인 좀 해주세요. 강도윤 과장 최근 평가 자료랑 근태 기록, 혹시 문제될 만한 거 있는지 전부요.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위험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남의 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올라온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상대의 흠을 찾습니다. 진실을 반박할 수 없으면 사람을 흔들려고 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의 실력을 부정하기 어려워지자 이제 그분의 태도와 평가와 약점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과거 인사평가의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 평가 대부분이 백승재 팀장님의 손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오후 강도윤 과장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들고 회장님 앞에 선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소리 없이 박수만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아래 숨겨진 실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보고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백승재 팀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회장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자료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주 단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리스크 및 협상 기준 보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성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과장님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 24년 동안 보고서를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밤새워 원가표를 맞추고 새벽까지 그래프를 고치고 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수많은 보고서의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남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팀장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에서는 윗사람이 보고하고 실무자는 뒤에서 바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보고서가 남의 성과가 되었고 자신이 막아낸 위기가 남의 판단력으로 기록되었고 자신이 밤새워 찾아낸 해법이 남의 리더십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빠지는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작성자 칸에 강도윤이라는 세 글자를 적을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이 맞는데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이름을 지웠습니다. 어차피 최종본에서는 바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넣었다가 팀장님이 불편해할 바에는 처음부터 비워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고 비서실에서 별도 보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자료는 강도윤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한 줄이 이상하게도 손에 든 자료처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서실 직원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짧게 숨을 고르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큰 책상 앞이 아니라 회의용 원형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비서실장과 해외영업본부장 그리고 생산본부장 박진구 전무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참석자가 적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강도윤 과장님의 마음 한쪽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백 팀장님이 없다는 것은 편안함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자리가 단순한 보안 보고가 아니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자료처를 내려놓는 과장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앉게. 네, 회장님. 강도윤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끝자리나 문 가까운 자리를 찾았겠지만 비서실장은 이미 회장님 맞은편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자리는 회장님과 눈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긴장되나? 강도윤 과장님은 솔직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조금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만하지. 나도 오늘은 조금 긴장되는군.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회장님이 긴장된다는 말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늘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장님이 먼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자료철 표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도윤 과장. 네, 회장님. 오늘은 보고만 듣자는 자리가 아닐세. 확인하고 싶은 것이 많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말해주게. 좋은 말만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도 없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말.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라고 하면서도 사실이 불편하면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서도 솔직함이 윗사람의 체면을 건드리면 조직 부적응으로 몰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런 순간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침묵을 알아챈 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강 과장이 왜 망설이는지 짐작은 하네. 그래도 오늘은 말해야 하네. 이 회사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그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조용히 팔짱을 풀었고 해외영업본부장은 펜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자료처를 펼치셨습니다. 그럼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의 실행 리스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장에는 전체 계약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7년간 총 공급 규모, 예상 매출, 원가 구조, 물류비 변동 가능성,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 공장별 생산 배분 계획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계약은 매출 규모만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납품 단가가 장기 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3년 차부터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조정 기준을 계약서 안에 어떻게 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네. 무리해서 따낸 계약은 나중에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에서는 첫해 수익률보다 4년차,
5년차의 방어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오래 겪어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과장님은 다음 장을 넘기셨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물류입니다. 바이어 측은 납기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한 물류 거점 재편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약 6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우기, 항만 적체, 환적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면 평균 5.8일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63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 강도윤 과장님은 바로 답하셨습니다. 기존 운송 경로 대비 항만 사용료, 창고 보관료, 내륙 운송비, 지연 페널티 가능성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단순 물류비 절감만 계산하면 700억 이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가능성과 예비 생산 비용을 반영하면 실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절감액은 630억 정도입니다. 박진구 전무님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군. 네. 회장님 보고에는 항상 보수적인 숫자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숫자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나? 강도윤 과장님은 질문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자료철 옆에 놓인 별도 파일을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도 자네가 만들었지?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 분석은 제가 했습니다. 실무 분석. 회장님은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당시 회사가 피한 손실이 얼마였나? 강도윤 과장님은 기억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는 숫자였습니다. 직접 손실 회피액은 약 28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물류 경로 재조정으로 다음에 추가 절감된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340억 원 정도였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비서실장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과 일치합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최종 보고자는 백승재 팀장이었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자네는 회의에 없었고 그날 평택 공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왜 내려갔나?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현장 확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했나?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더 묻지 않고 다음 자료를 넘기셨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프로젝트. 강도윤 과장님의 손이 자료철 위에서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회사가 줄인 비용이 연간 16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자네가 분석했나? 협력사별원가 구조 분석과 조정 기준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종 보고자는 백승재 팀장이고, 네. 자네 이름은 보고서에 없고, 강도윤 과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전략. 그 말을 듣자 해외 영업본부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해외 영업본부에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직전까지 갔던 거래처를 붙잡았고 이후 물량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성공적인 위기 대응으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백승재 팀장님의 성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물으셨습니다. 북미 거래처가 계약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회복한 이익이 얼마였나?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계약 해지를 막은 직접 매출 기준으로는 300억 원 이상입니다. 이후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해외 영업 본부장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그때 바이어 쪽에서 포장 개선안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미팅에서 마이클 로렌스가 강 과장을 기억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백승재 팀장을 칭찬했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질책이기도 했지만 회장님 자신에게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기억 속의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던 백승재 팀장님, 그에게 던졌던 칭찬, 임원들의 박수, 그리고 그 회의실에 없었던 강도윤 과장님. 회장님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자료를 짚었습니다. 2016년 340억, 2019년 연간 160억, 2021년 380억,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예상되는 누적 이익 기여가 최소 1000억 이상.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정정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의 전체 예상 누적 이익이 1000억 이상이고 과거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강 과장님의 직접 기여로 확인되는 회사 이익 또는 손실 방어 효과는 이미 1000억 원을 초과합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이미 넘었다는 말이군. 네. 회의실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 숫자를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셨습니다. 1000억? 회사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그 숫자는 칭찬이 아니라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빛, 주말에 반쯤 식은 밥, 딸의 전화를 길게 받지 못했던 날들, 아내의 병원 예약을 함께 가주지 못했던 오후, 그리고 회의실 밖에서 남의 박수를 들었던 순간들이 그 숫자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과장? 네, 회장님. 왜 말하지 않았나? 아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왜 공을 빼앗기면서도 가만히 있었나? 왜 회사가 잘못 보고 있을 때 바로잡지 않았나? 어쩌면 왜 내가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료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팀장이 보고하고 실무자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과가 회사에 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지 않아도 회사가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기록되고 제가 해결한 문제가 다른 사람의 리더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놓친 말을 나중에 꺼내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두려웠나?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두려웠습니다. 그 대답이 회의실 안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는 아직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 등록금도 있었고 대출도 남아 있었고 아내 병원비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찍히면 남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현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었기에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도움이 된 일이니까 괜찮다고, 누가 칭찬받든 회사가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 일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이? 네. 이서연 대리 같은 직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후배들도 배우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앞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신의 억울함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회사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성실함이 조롱받고 책임감이 이용당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 그 구조 안에서 젊은 직원들이 더 이상 진심으로 일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을 본다고 생각했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사람도 보인다고 생각했어. 성과를 보면 누가 일했는지 알 수 있다고 믿었네. 그런데 아니었군. 숫자는 남았는데 사람은 지워졌어. 성과는 보였는데 그 성과를 만든 사람은 보지 못했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회장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니네. 모른 것도 책임이야.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윤 과장님에게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은 잘못을 시스템이나 중간 관리자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보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백승재 팀장 관련해서 공식 감사 절차 준비하게. 단순 자료 작성 문제로 보지 말고 성과 보고 왜곡과 인사평가 영향까지 함께 보게. 비서실장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 실무 체계는 어떻게 조정할까요?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과장이 직접 맡게. 강도윤 과장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과장입니다. 공식 권한상. 그래서 문제였지. 회장님은 말을 끊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지고 있었네. 이름은 없는데 일은 하고 있었고, 이제 적어도 이번 계약만큼은 실제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하네. 강도윤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직급을 바꾸겠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겠네. 절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의 실행 총괄은 강도윤 과장으로 한다. 해외 영업본부와 생산본부는 강 과장에게 직접 협조하게. 해외 영업본부장과 박진구 전무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신이 늘 뒤에서 만들던 일이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보다 무게에 가까웠습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과장님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럽겠지.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해야 하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비로소 누군가가 그분의 지난 시간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 오래 남아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시간, 남의 이름 아래 묻혔던 성과, 말없이 책임졌던 결정들이 이제야 제 이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고가 끝난 뒤 강도윤 과장님은 자료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도 함께 일어서셨습니다. 그 순간 과장님은 놀라 멈추셨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일어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강 과장, 네 회장님, 늦었지만 오늘 보고 잘 들었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에는 짧았고 위로라고 하기에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과장님에게는 이상하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칭찬이 백승재 팀장님에게 향하는 동안 자신에게 돌아온 말은 대부분 고생했다거나 다음에도 부탁한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회사가 잘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용당하면 안 되네. 그 말에 박진구 전무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강도윤 과장님은 한동안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료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장님 앞에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강도윤 과장님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과장님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번에는 완전한 거짓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음은 복잡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했고 자신의 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전략기획팀 사무실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자신의 방문을 닫은 채 인사팀 과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강도윤 과장 최근 근태 기록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각이나 조퇴, 병가 사용 내역까지 전부요. 수화기 너머에서 인사팀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찾아봐야죠. 24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 말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이제 강도윤 과장님의 실력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자료를 확인했고 바이어가 직접 이름을 불렀으며 과거 프로젝트 원본 작성자 기록까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반박할 수 없으면 사람을 흠집내는 방법. 그것은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더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 자료 중에 리더십 부족이라고 쓴 부분 있죠?
그거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회장님 쪽에서 혹시 물어보면 강 과장이 실무는 해도 관리자로는 부족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대리도 좀 봐야겠습니다. 요즘 강 과장 옆에서 너무 나섭니다. 그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만 흔들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운 이서연 대리님까지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려 하자 그는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인사팀 내부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실 감사 지시가 이미 내려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사팀 과장이 통화를 끊자마자 비서실로 연락해 백승재 팀장의 이상한 요청을 보고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회장님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백승재 팀장 성과 보고 및 인사평가 영향 검토.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 주요 프로젝트 기여 추정액 1,000억 원 이상. 회장님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1,000억?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회사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넘게 묵묵히 쌓아온 시간의 총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긴 이름의 총합이었고 회사가 보지 못한 성실함의 총합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짧게 메모하셨습니다. 공식 확인 필요, 보상 및 직위 재검토. 그 한 줄이 앞으로의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아직 알지 못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직위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백승재 팀장님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그 움직임마저 회장실의 감시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그날 밤에도 사무실에 남아 바이어에게 보낼 추가 답변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작성자 강도윤. 그 이름은 더 이상 파일 속성 깊은 곳에만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회장님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남의 공으로 포장되어 있던 1,000억의 흔적들이 마침내 진짜 주인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